안녕하세요. 저는 제7회 송설학술제 스마트 그리드와 이산 수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정동윤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이산 수학 두 단어가 매우 생소하실 텐데요. 저는 이 두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산 수학입니다. 이산 수학이란 불연속적인 수학이라는 뜻으로 필요에 따라서 컴퓨터 수학 혹은 전산 수학으로 불리기도 하며 갖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컴퓨터를 위한 수학이라도 또 할 수 있겠는데요. 불연속적인 컴퓨터의 특징을 가장 기본적으로 다룬 학문으로 컴퓨터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가장 처음 배우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관련 학과에 진학을 희망하거나 IT 관련 진로를 갖고 계신 1학년 분들은 꼭 2학년 때 최은정 선생님의 이산수학 선택교과를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제 선정 동기입니다. 저는 제4회 송설 인더스트리 컨퍼런스 신재생위원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의장을 맡으면서 저는 대회 도중 긴급 의제를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긴급 의제는 스마트 그리드와 신재생 에너지를 엮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라 라는 긴급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때 저는 스마트 그리드와 이산 수학에 상당한 접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였고, 더욱더 탐구한 다음에 이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정보통신 기술, 즉 ICT 기술을 기존의 전력망에 더해 실시간으로 전력 생산과 소비를 양방향으로 주고받음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전력망입니다. 탈원전, 화석연료의 고갈,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이유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며 IoT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서 스마트 그리드의 상용화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럼 스마트 그리드와 기존의 전력망을 비교해 보겠는데요. 기존의 전력망은 발전, 송신이라는 그냥 간단한 단계로만 이루어지면서 아날로그적이고 전기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능형 전력망, 즉 스마트 그리드는 발전, 저장, 송신, 저장, 사용하고 또 남는 건 저장 하듯이 디지털적이고 지능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안 쓰는 에너지는 그냥 흘러보내더라면 이 지능형 전력망을 통해 안 쓰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력 구조를 말씀드리겠는데, 그전에는 한 개의 발전소에서 발전된 에너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서 송신하는 중앙 집중 체계였다면, 지능형 전력망은 다양한 곳에서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또 다양한 곳으로 분산되어서 송신이 이루어지고, 또 송신이 이루어진 곳에서도 또 다른 송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기존의 전력망보다 훨씬 분산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EMS, ESS, AMI가 있습니다. EMS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겠고,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리고 AMI는 단순한 스마트 계량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MS는 상태 감시와 전력 수요 예측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수급 균형을 실시간으로 유지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발전 설비의 운영과 조작을 지시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즉, 이 스마트 그리드에서 중심축을 담당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그에 대한 시스템을 제시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전력 소비자가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때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도 증가와 전력 공급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규칙적인 전력 생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ESS를 이용한다면 미리 저장해 놓은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불가능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AMI입니다. AMI는 스마트 계량기로 스마트 미터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원격 검침기를 통해 측정하여 전력 사용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AMI를 이용한다면 특정 시간에 전기 요금이 높고 특정 시간에 전기 요금이 낮다면 낮은 전기 요금을 선택해서 이 시간에는 전력 사용량을 늘려도 된다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세 가지 기술이 합쳐져서 스마트 그리드가 구성이 된다면 소비자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남는 전기는 저장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크로 그리드입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는 좀 축소된 형태의 스마트 그리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으로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중심으로 융복합된 차세대 전력 체계입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축 기간과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초기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더욱더 빠른 시일 내에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 마이크로 그리드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대도시 형태로 스마트 그리드가 형성이 된다면 이 마이크로 그리드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스마트 그리드를 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마이크로 그리드가 모여서 하나의 스마트 그리드가 형성이 된다면 블랙아웃과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그 전력의 과부하가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때 만약 하나의 스마트 그리드 형태가 과부하가 걸린다면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 그리드를 이용해서 전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하나의 마이크로 그리드의 블랙아웃이 일어난다면 전체적인 큰 틀의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서 전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과 큰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 공존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안정성 부분에서도 큰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이 전력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더라도 또 다른 전력 시스템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그리드의 구성과 스마트 그리드의 구성은 미래 지능형 전력망의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 그리드와 이산 수학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메쉬 형태,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통해서 에너지 손실이 가장 적은 경로를 찾는 등 이산 수학에서 다루는 그래프 이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도이고 오른쪽이 이산 수학에서 다루는 그래프 이론의 그래프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는 스마트 그리드가 여러 가지 분산형 체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곳에서 굉장히 여러 곳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산 수학에서 다룬 그래프 이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 링크들로 연결된 스마트 그리드의 네트워크를 그래프 이론으로 나타내면 각 노드들 간의 인접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인접 행렬의 연산을 통해서 인접 행렬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송신을 위한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의 연산을 통해서 효율적인 송신을 위한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 제공하는 역할까지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에서 이산 수학은 매우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학교에 만약 스마트 그리드가 적용이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네, 우리 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고 이를 학교에서 충전하게 됩니다. 즉 노트북 하나의 배터리 용량이
70W시라고 가정을 하고 한 반에 30명씩 있고요. 그 한 학년에 8반이 있고 총 3학년이 있기 때문에 총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전력은 54,000W시이고 이는 50.4kW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50.kW시가 모두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미 좀 상당히 많은 콘센트를 한 번에 꽂았을 때 학교에서도 정전이 일어나는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충전을 하고 있을 때 좀 여러 가지 불량 충전기들과 또 냉난방 시스템이 같이 켜지고 학교의 전등도 같이 켜지면서 학교 전력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는 정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 스마트 그리드가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러한 50.4kW짜리 ESS가 학교에 설치된다고 가정해 봤습니다. 50.4kW시의 ESS가 학교에 설치가 된다면 우선 밤에는 충전을 하게 되겠죠. 학교에 전등이 켜지지도 않고 냉난방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이 ESS를 충전을 하게 되고 일과 시간에는 이 ESS에서 각각의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학교에 오는 전력의 사용을 분산시킬 수 있고 또 한 시간에 집중되는 전력을 좀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전력의 과부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이 ESS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한 학년에 8반, 3학년, 즉 24개 ESS가 설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반에서 하나의 ESS를 통해서 밤에는 충전하고 낮에는 ESS를 통해서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은 남는 에너지가 발생할 것이고 어떤 반은 부족한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전기는 하나의 재화로서 여겨질 수 있겠고요. 이러한 전기는 또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반에 정전이 나고 전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또 다른 반에는 이 전력이 남아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전력이 남아도는 반은요, 전력이 없는 반에 뭐 축구공을 빌린다든지 등의 행위를 통해서 이 전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그리드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적용이 된다면 이 남는 전기와 부족한 전기를 맞추면서 좀 전기를 좀 더 재화화할 수 있고 단순히 요즘 중앙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판매하는 지금의 상황과는 달리 전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양방향 발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ESS가 아직 화재 위험성이 있고 또 효율의 문제점이 있지만 더욱더 발전을 한다면 스마트 그리드가 상용화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고 스마트 그리드가 상용화된다면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